자, 그래서 이제 코리친의 작용 기전이 뭐느냐, 튜블린 단백질 결합해가지고 이 기능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생식을 방해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요, 호중구 작용을 방해하는데 요것 때문에 통풍 치료에 사용이 됩니다. 호중구를 억제하는 게 바로 코리친의 항염증 기전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게 바로 뭐에 쓰게 되냐, 코로나 치료제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1월 25일에 나온 기사거든요. 그 다음에 사망률이 44% 감소, 이렇게 이제 효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요거는 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임상을 보니까 이 콜이 아마도 여기 보면은 코리친의 이 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임상 이름이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몬트리올 심장연구소 4,500명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했는데, 요 결과가 22일에 발표됐고 우리 언론에서는 25일에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몬트리올 심장연구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 심장인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왜 심장이냐, 코리친이 또 작용 기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근경색 후 2차 예방치료제로도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코리친이 원래 통풍약으로 쓰였거든요. 근데 2019년 12월 27일이죠 심근경색에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코리친이 지금 통풍, 심근경색 이런 데들도 전부 다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심장연구소에서 지금 심장에 관련해서 약으로 쓰다가 또 연구소에 있는 사람이 이거 코로나에도 한번 써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사용을 해봤던 겁니다. 그래서 통풍치료제로 사용되는 게 코리친이었는데, 요게 항염증 기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염증 기전이 있다라면은 우리가 코로나로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뉴스에서 많이 봤겠지만은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벤 왔니? 그래서 이 합병증을 줄이는 이런 효능이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래서 임상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 기사에서 사이토카인 폭풍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에 이 코리친의 항염증 기전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심장연구소에 있던 사람이 임상을 이제 시작을 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나왔느냐, 위약이랑 코리친이랑 나눴습니다. 요것은 이제 인터벤션 그룹이라고 하고, 요거는 플라시보 그룹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인터벤션 그룹 같은 경우에는 0.5mg을 3일 동안 매일 2번씩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입업 위험을 25%, 인공호흡 필요성을 50%, 사망 위험을 44% 감소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목에 있는 게 사망률 44% 감소, 요게 있는 내용이고요. 기존에는 이제 소규모 연구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105명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여기 마찬가지로 입원 기간은 줄였거든요. 그런데 사망 감소는 확인하지 못했었는데, 여기 4,159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44% 감소를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적 유의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니까 요거 통계적 유의성 있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통계적 유의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이게 피밸류도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보려면은 이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인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 우리가 코리친이 비교적 저렴한 약제거든요. 왜 저렴하냐, 우리가 강아지 구충제도 엄청나게 저렴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음모론도 있었죠. 이게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신약회사들이 개발하지 않는다, 비타민C 같은 거 개발 안 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강아지 구충제도 항암제 효과가 있는데 일부러 개발 안 한다. 왜냐? 개발해봤자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서 개발 안 한다, 이런 음모론들이 있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코리친도 엄청 저렴한 약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치료의 활용성이 크다는 판단인데, 이러면은 또 다른 제약사들은 또 안 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요약을 하면요, 요게 심장연구소에 있는 사람이 4,500명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했는데 사망 위험을 44% 감소를 시켰습니다. 코리친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 임상을 착수했습니다. 요거는 2020년 11월 9일.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여러 약들을 적용을 해보잖아요. 이 약도 써보고 저 약도 써보고, 그런 와중에 이제 코리친도 효과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엑스트랙이 발표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4달이니까 12월이죠. 이때 코로나 임상 착수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코리친 같은 경우에는 중증화를 예방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의사주도 임상시험이 일본에서 실시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12월 달에 됐으니까 지금 1월 달이거든요. 한 2달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 결과도 이제 발표가 될 시점이 됐죠. 그래가지고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나오면 한번 볼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보면은 역시 여기도 똑같이 나와 있죠. 염증 억제 효과에 주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게 사이토카인 폭풍이랑 관련이 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무서운 이유가 그냥 감기처럼 간단하게 걸렸다가 나으면 괜찮은데 중증화가 되면은 이게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다는 건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키나와랑 도쿄 등에서 이제 경증 환자 100명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제 50명씩 나눴겠죠. 그래서 코리친 투여 그룹, 이것도 엑스퍼리멘트 그룹, 그 다음에 위약 투여 그룹, 플라시보 그룹, 이렇게 나눠가지고 50명 50명씩 해서
역시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임상 시험을 하게 되고, 자, 그래서 역시 염증 억제 효과에 주목을 했으니까 여기 보면은 염증의 기준이 되는 CRP라는 단백질의 혈중 농도를 조사해서 중증화 예방 효과를 비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기준은 그 엔드포인트라고 해야 되나요? 요거는 CRP라는 겁니다. 요게 염증의 기준. 그러니까 염증을 낮춰주느냐 안 낮춰주느냐 그거를 보겠다는 게 일본에서 한 코리친 임상시험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요게 이제 내년 3월까지 실시한다고 하니까 지금 1월이니까 2월 3월까지 하면 한 2달 더 남았네요. 그래서 효과가 확인되면은 최종 임상시험에 진입할 예정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 보면은 100명이잖아요 소규모 임상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임상에서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뭐 2상, 3상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보면요, 여러 가지 또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통풍 치료제 코리친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있다. 이거는 2020년 6월 25일 나왔죠. 2월달, 3월달쯤에 코로나가 엄청 퍼졌었잖아요. 시작이 됐었죠, 한국에서는. 그게 이제 한 3, 4개월 지난 다음에 나온 겁니다. 이때 있었지만은 묻혔죠. 왜냐면은 다른 것들 이슈가 있었던 게 많았기 때문에 좀 코리친은 묻힌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처음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아까 봤듯이 심혈관 손상을 제한하는 효과 나타나, 요것도 있죠. 이 심혈관도 코리친의 작용 기전 중에 또 있습니다. 좀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리친이 또 효과가 있다. 연구 결과가 지금 한두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심장병 전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코리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통풍치료제로 나왔는데 심장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심장에 관련한 전문의들이 코리친에 대해서 이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그 심장병 얘기가 나오죠. 심장병 전문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리스에 있는 이제 박사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논문을 냈습니다. 여기에 코리친을 처방하는 것은 상당한 임상적 이점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코로나 관련 연구들을 볼 때 코리친을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약들에 대해서 써보고서 효과가 있으면은 이렇게 논문을 내거든요. 그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지난 4월, 2020년 4월이죠. 요게 이제 그리스 환자들 대상으로, 왜냐, 요게 지금 그리스에 있는 병원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환자들 105명 대상으로 역시 소규모 임상입니다.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을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은 또 환자 수를 대폭 늘려서 해보고 그렇게 되는 건데, 표준 항생제랑 항바이러스제 이거를 투약하는 한편 이제 50명에게는 최대 3주 동안 매일 코리친을 투약했다. 그러니까 항생제 항바이러스랑 코리친이랑 비교를 해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코리친을 투약받지 않은 50명의 환자 중 7명은 사태가 심각한 단계,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 기계적 환기가 필요함.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는 뭐 자기가 손을 못 쉬어서 그 호흡기를 달던가 그런 거겠죠. 그래서 7명이 지금 심각한 단계, 지금 그러면은 14%가 되거든요. 요게 곱하기 2를 하면 100명 중에 14명 되잖아요. 그러니까 14%가 심각한 단계로 갔습니다. 코리친을 투여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런데 코리친을 투약받은 경우에는 한 명만 악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거의 2% 수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4% 대 2%니까 코리친을 투약받은 쪽이 훨씬 심각한 단계로 가는 단계가 줄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리친이 좀 괜찮구나 라고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죠.